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동영상인데요. 이 패드로 올리기 동영상 1번부터 차근하게 들어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일단은 폐가 이렇게 좀 처진다고 생각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올려주려면 아무래도 누워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해요. 사실은 누워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신체도 중력,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어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이 폐에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자꾸 처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폐가 혈액이 자꾸 혈액의 무게에 의해서 창자도 그렇고 폐도 그렇고 밑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전신 운동을 하면 피가 쫙쫙 이렇게 폐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균등하게 대칭적으로 자꾸 빠져나가주면 폐가 들리기는 하는데, 그것도 조금 처져 있을 때는 그게 효과가 있어서 쑥 들려주는데, 문제는 폐가 아주 처져 버리면, 컨디션이 아주 나빠져 버리면 서서 한다든가 누워서 한다든가 해도 폐가 잘 안 들리면서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착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우면 기본적으로 중력의 영향이 폐가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그냥 펑퍼짐하게 퍼지고, 또 오히려 누우면 또 발에 있던 피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던 피가 위로 조금 올라오는 경향,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 폐가 잘 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누워서 가만히 있어 버리면 또 컨디션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다든가 계속 서 있다든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한다는 건 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웠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게,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원래 좋은 겁니다. 너무 오래 서 있어도 나쁘고, 너무 오래 누워 있어도 나쁘고, 너무 오래 앉아 있어도 나쁜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본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계속 앉아 있으면 그 어떤 머리에서 피가 밑으로 자꾸 빠진대요. 그러니까 엉덩이에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가는 곳으로 피가 간다 그랬잖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30분만 지나서 이제 뇌 혈류량을 재보니까 뇌에서 피가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더라. 이런 보고가 있다고, 실험 보고서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앉아있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자꾸 움직여줘야, 혈액이 순환이 돼야 머리까지 또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누워서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하여튼 누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낮에 활동해야 돼. 걷다 보면 발 쪽으로, 다리 쪽으로 피가 많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누우면 일단은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그 타이밍을 잘 활용하면 폐가 좀 더 잘 들리는 수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가지 그냥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누워서 하는 동작 이렇게 알려드린 거 있습니다. 그죠? 저희 아내 이렇게 좀 잘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하면, 저희 아내도 이렇게 바지를 입고 제가 자라고 해서, 이제 청바지 같은 걸 편한 거 입고 자는데, 잠옷 바지는 이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벨트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세요? 벨트의 역할이. 벨트는 원래 차는 게 좋대요. 그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이렇게 헐렁한 바지 입고 있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벨트는 차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창자가 떨어지는 것도 예방이 되고, 하여튼 좋은 측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벨트 같은 걸 만약 차도 되고, 이렇게 벨트 고리가 있잖아요. 제 안에 벨트 고리에 이렇게 그 벨트 고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벨트 그 바지 선 이쪽을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은 약간 앞쪽 위쪽, 그러니까 오른쪽 바지 위쪽에, 그죠? 어떻게 하면 한 이쯤을 이렇게 잡고 위로 들 수도 있고, 앞쪽으로 들 수도 있고 위로 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왼쪽은 이쪽을 잡고 이렇게 씩 밀어내리는 겁니다. 씩 누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워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너무 힘을 주면 잠 못 자요. 불편해요. 살짝, 근데 제가 어제 100분의 1이라는 힘을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도 몸이 좀 편안한 구석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근데 항상 그래요. 뭐 어떤 분은 와 이거 되게 효과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 효과 없는데. 그러니까 효과 없는 분은 이렇게 배를 눌러보면 팽창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팽창이. 배를 눌러보면 배가 아파요. 팽창이 있으면 이렇게 뭘 해도 잘 안 통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 해도 잘 안 통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 우리가 대사증후군 1번부터 110번까지, 또 균형잡기 1번부터 6번까지 이걸 차근차근 들어오시면서, 어떤 팽창이 걸렸을 때 배에는 뭐 왼쪽 배에 올려보든 오른쪽 배에 올려보든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팽창을 살살 풀어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팽창이 자꾸 위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팽창이 결국은 풀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 안 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통하니까 저도 알려드리는 거고, 저도 저 혼자 통하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와 저희 딸아이 혹은 장모님한테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이거 효과 있구나 하고 확인되니까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뭐 앉아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적용 안 해도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바지단을 잡고 이렇게 올리고 왼쪽 바지단을 밑으로 살 내리면 벨트가 채워져 있으면 힘을 더 잘 느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도 폐가 약간 현상 유지라도 될 거 아니에요. 폐가 처진 거 예방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컨디션 좋은 상태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서 여러분 좀 살만할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컨디션 아침에 좋았다가 낮에 나빠지고 오후에 또 좋았다가 저녁에 나빠지고 이러면 사람 피곤해져요. 막 엄청 피곤해집니다. 그죠? 하여튼 컨디션이 좋을 때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자기 몸을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나쁠 때는 당연히 집중하죠. 안 시켜도 자기가 집중합니다. 나쁠 때는. 그죠?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하여튼 누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저는 좀 몸이 좀 좋아진 상황이어서 조금만 해도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보다는 저희 아내 상황을 설명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워서 아까 제가 바지 윗단을 잡고 이렇게 해볼 수 있다 했고, 그죠? 사실은 이렇게 그냥 뭐 하여튼 바짓단을 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고, 혹은 스트레칭바를 이용해서 좀 하는 방법을 제가 어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무리하면 안 되고, 누워있을 때 좀 도움이 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 이 모양을 한번 이거는 좀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고무줄의 스트레칭 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뭐 원래 썼던 거 그 고무 스트레칭 바를 써도 돼요. 이거는 허리 보호대, 발목 보호대용 이렇게 좀 늘어지는 스트레칭 바인데 좀 다른 형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워 있을 때는 이거 손에 잡을 때는 이게 느낌이 좋아서 이걸로 했습니다. 근데 고무로 했는 걸 사용해도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좀 늘어지는 게 좋아요. 늘어져야 이렇게, 너무 탄탄하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누워있을 때 왼손으로, 자, 보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자, 누워있을 때, 제가 왼손에 이걸 잡았거든요. 왼쪽에다가 이렇게 제가 어깨 높이쯤에 이렇게 놔놓고, 왼손, 이게 누워서, 왼손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저는 이게 주먹으로 쥐는 게 좋더라고요. 주먹, 손등에다가 이게 머리통을, 스트레칭 바를 대놓고, 살짝 밀고 있으면, 살짝 아래쪽으로 살짝 밀고 있으면, 오른쪽 폐가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부드럽게 살짝 밀고 있으면. 제가 왼팔은, 자, 그랬잖아요. 왼팔은 아래쪽, 그리고 뒤쪽으로 힘을 주면 좋고, 오른팔은 앞쪽, 위쪽으로 힘을 주면
좋은 느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른손잡이의 경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왼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여기 사이에 해서 이렇게 밀게 되거든요. 어떻게 주먹을 이렇게 대놓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바깥에 빼고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밀고, 살짝 밀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끈이 너무 팽팽하면, 탱탱하면 미는 느낌이 안 좋아요. 약간 늘어나는 인장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밀기 때문에 이거 뭔가 고정해 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침대 머리맡에 뭐 이 스트레칭 바가 길고 이러면 침대 다리에다 걸어도 되고, 아니면 어떤 물건, 무게가 나가는 물건에다가 이 스트레칭 바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가까이 있는 모래주머니 이게 두 개, 2kg짜리 두 개거든요. 근데 2kg짜리 두 개가 고 2.5kg 하나, 1.5kg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2kg짜리 두 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머리주머니 두 개를 그냥 엮은 거예요. 그냥 한 개를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서 갖다 붙여버리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이게 머리주머니가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죠?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를 중간에 이렇게 끼워갖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 두 개 되잖아. 또 그 사이에다가 또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끼워 놓은 거예요. 끼워 놓으면 그래서 잡아당기면 이게 무게가 바닥에 붙으면서 이렇게 당겨도 잘 안 당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미는 힘이 그렇게 셀 필요가 없어요. 세면요, 오른쪽 폐가 확 들리면 잠 못 자요. 불편해요. 그 제가 100분의 1 정도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00분의 1보다는 그냥 한 250g 정도의 힘. 그 진짜 살짝 밀어도 250이에요. 진짜 살짝 밀어도 250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표현을 100분의 1 정도의 힘으로 살짝 미는 듯 안 미는 듯 이렇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번 세게 밀어보세요. 효과는 좋은데 불편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불편. 그리고 저는 살짝 밀면서 잠이 오더라고요. 잠이 와서 편안하니까 잠이 오죠. 편안하니까 잠이 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이걸 실험을 어제 저녁에 하루밖에 못 해봤는데, 뭐 좋으면 자꾸 하겠죠. 그죠? 또 자다가 이게 또 불편하다 싶으면 뭐 빼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왼손으로는 아래쪽, 발 쪽으로 이렇게 살짝 밀고 자는 거예요. 그죠? 그럼 팔꿈치, 밀면 팔꿈치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시동을 걸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오른팔을 누워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쓱쓱 한 두세 번 이렇게 들었다 내리고 좀 쉬었다가 또 두세 번 들었다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 또 도움이 돼요. 시동을 건다. 이렇게 엔진이 시동을, 오른쪽 폐가 좀 이제 들리기 시작하라고 시동을 걸어준다. 시동을 걸어주고 왼손을 씩 누르고 있으면 피가 슬슬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슬슬 넘어가면서 폐가 들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적용하는데, 저희 아내는 조금 다르게 적용합니다. 저희 아내는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팽창이 가끔 잡히기도 하기도 하고, 배를 눌러보면 아프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개실 팽창이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 아내는 우리가 옛날에, 그 대사증후군 하여튼 보충을 할 때 오른쪽 배, 왼쪽 배, 뭐 왼쪽 배에 1kg, 오른쪽 배에 250 팽창이 있을 때 이렇게 올려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한테도 요즘 또 가끔 뭐가 배가 아플 때나 이럴 때 보면 팽창이 있으면 폐가 잘 쳐져요. 컨디션이 떨어져요. 어떤 이유에서든 팽창, 막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버린다든가, 또 운동을 잘 못 해준다든가, 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운동해도 안 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시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 가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죽을 때까지 화 안 내게 해주세요. 어떤 장면을 보더라도 화 안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언젠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 평생에 화내지 않는 사람이 화 안 내게 해 주세요. 화 안 낸다는 건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화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친구 사이에 뭐 친척 사이에 화낼 일이 많아요. 뭐 가족 사이에도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여행 가면 제가 그걸 하도 당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그냥 먹통이 돼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막 폐가 경직이 되고 창자가 뒤틀리고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뭐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랬대요. 그럼 빨리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통해요. 근데 스트레스가 꽉 들어와 버리면 이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는 운동도 안 통해요. 운동도 안 통해요. 또 이런 제가 막 폐 들어 올리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이거 뭐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든가 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든가 선택을 하세요. 저 기도하면 항상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화를 내야 될 상황에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그게 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안 하기 시작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자꾸 이런 태도. 그리고 뭐 좀 화나더라도 아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감사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저희 아내는 제가 보면 오른쪽 폐가 좀 많이 처지긴 했지만 양쪽 폐가 다 처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옛날부터 좀 가슴에다 횡격막이죠. 횡격막. 예, 뭐, 뭐 남자들, 여자들이나 가슴 밑에 바로 밑에 뼈 있는데 그죠? 거기다가 모래주머니를 올리면 저희 아내는 항상 좋대요. 가로로 올려도 좋고 뭐 필요에 따라서 왼쪽으로 올려도 좋은데 왼쪽으로 올릴 때도 횡격막은 꼭 이렇게 올리고 왼쪽으로 올리고 횡격막이 요 가슴이 열에 있다라면 요 가슴 바로 밑에 이렇게 이쪽으로 횡격막이 지나가거든요. 횡격막이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항상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른쪽 비대칭에서 이제 기립근이 오른쪽 돌아가실 때는 왼쪽 가슴에다가 이렇게 왼쪽 가슴에다가 이쪽이 왼쪽이거나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왼쪽 가슴에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는데 지금은 균형 맞추기 균형 잡기 상황에 들어와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뭐 하기는 좀 곤란해서 횡격막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쪽 배에도 이렇게 팽창이 있을 때는 혹은 팽창이 없어도 저희 아내는 팽창이 항상 몸에 창자 내부에 계시를 항상 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훈련이 돼서 본인이 훈련이 돼서 이렇게 자주 올려봐요. 그냥 테스트 삼아서 올려봐. 어떤 때는 오른쪽에 250 왼쪽에 500 어떤 때는 오른쪽에 250 왼쪽에 1kg 어떤 때는 오른쪽에 250 왼쪽에도 250 어떤 때는 왼쪽에만 250 또 어떤 때는 오른쪽에만 250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조금 그걸 써봤는데 제가 원래 오른쪽 소장이 약하거든요. 오른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오른쪽 앞주머니에다가 제가 모래주머니 110g 넣었잖아요. 오른쪽 소장이 약해서. 혹여나 싶어서 오른쪽 배 위에 250g 올려보니까 웬걸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몸이 느슨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제가 아이고 이제는 나 모래주머니 쓰기 싫어 안 쓸래 이런 마인드로 좀 있다가 균형이 잘 맞으니까 근데 어제 그냥 약간 불편함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해서 한번 올려보고 싶다 해서 한번 올려보니까 좋아요. 어젯밤에 올려놓고 잤어요. 올려놓고 또 자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소장이 제가 약해져 있었더란 게 분명한 것 같고 그래 한번 확인차 올려보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나 저희 아내처럼 이렇게 오른쪽 배, 왼쪽 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팽창이 있을 때는 양쪽에 올리는 것도 괜찮다 그랬죠. 그죠? 제가 약한 쪽에 조금 더 올리고, 뭐, 센 쪽에는 좀 덜 올리기도 하고, 뭐 비슷하게 올려도 괜찮고, 한쪽만 올려도 괜찮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제가 저희 아내 상황과 제 상황을 이렇게 한번 대충 설명을 드려볼게요.
누워 있을 때 그 하여튼 제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구도가 나옵니다. 제가 누워서 자 모래주머니는 스트레칭 가면 모래주머니 여기 요 길이에 맞추는 거예요.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 뭐 길이가 길면 이게 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팔을 이렇게 뻗었을 때 적당하니 손을 제가 이렇게 걸기보다는 주먹을 쥐고 그으니까 잠자기가 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자다가 빠질 수도 있고 빠지면 또 생각나면 또 걸면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웠는데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너무 헐렁헐렁하면 이걸 위로 좀 당기고 또 너무 팽팽하면 밑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딱 이 허리 바로 옆에 주먹이 와 있는 게 좋아요. 그냥 한 2, 3cm 떨어져서 그냥 옆으로 벌어져 버리면 효과가 떨어져요. 팔이 골반 쪽으로 좀 와 계세요. 한 2, 3cm 떨어져도 괜찮은데 2, 3cm 떨어져도 괜찮은데 뭐 붙어도 괜찮고 2, 3c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살짝 밀고 있으면 뭐 한 5cm까지는 괜찮아요. 2cm나 5cm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그냥 자다가 이게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일어나고 오른쪽 배에다가 250g을 그냥 이렇게 오른쪽 배하고 골반 약간 걸치게 해서 오른쪽 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자니까 좋더라고요. 좋고 제가 이걸 해보고 저희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이제 이걸 적용을 시켜본 거예요. 적용을 시켜본 건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만 해갖고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고 가슴에다가 횡격막에다가 1.5kg짜리 두 개, 그러니까 3kg죠, 3kg. 그 뭐 3kg니까 2kg 하나, 1kg 하나 해도 되고 1.5kg 두 개를 해도 돼요. 3kg를 여기에 올려놓고 횡격막에다 올려놓고 왼쪽 배에는 500g, 왼쪽 배에는 500g, 오른쪽 배에는 250g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자, 왼손에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편해서 다시 잠이 온다, 졸린다, 편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하여튼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제 안에는 왼쪽 배에는 500, 오른쪽 그러니까 이게 중량은 항상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있다가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뭐 왼쪽을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배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 아랫배 아픈 게 살 없어지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그게 오른쪽 배가 아파도 오른쪽 머리춤을 빼면 또 안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배에다가 어디에 제 아내는 주로 왼쪽 배에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른쪽 배만 주로 올리는 경향이 있고 저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고 제 아내는 왼발이 뒤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그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뭔가 하면 이거는 올려놓으면 떨어지니까 일단 내려놓을게요. 뭐 횡격막은 그냥 올려놓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먹에다가 이렇게 쥐고 엄지손가락은 빼고 자 이렇게 적당한 힘 한 250g 정도 250g 되게 가볍잖아요. 그죠? 살짝 시동을 걸어주는데 오른팔을 이렇게 쭉 뻗어서 한 45도 각도까지 여기까지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세요. 그냥 후후 바람 불면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한 30초 지나면 한 2-3번 이렇게 해주세요.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 작업을 한 3번 정도, 3세트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동이 걸려요. 자동차 시동이 걸린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더 해주려면 그냥 머리도 이렇게 위로 들고
오른쪽 폐가 처져 있으면 오른쪽 머리로 피가 잘 안 올라오는 성향이 있어요. 이래 있으면 오른쪽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어요. 왜?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오른쪽 머리로 좀 피가 올라오면서 오른쪽 머리가 약간 띵하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통증이 그냥 조금 아파서 그냥 견딜만 하다 그러면 견뎌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아플 때는 머리를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럼 이거 왼손에 찬 걸 이거 빼야 돼요. 빼고 그냥 일어나셔야 돼요. 좀 많이 아프다. 그 오른쪽 폐가 갑자기 들리면 오른쪽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아픈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조금 아플 수 있으니까 그 요거 통제를 해야 돼요. 이게 머리 아픈 것도, 자, 안 아프면 0, 조금 아프면 1, 많이 아프면 10이라고 합시다. 10. 1이나 2 정도 아픈 거는 그냥 좀 그냥 약간 무시해도 돼요. 근데 3이 아프다. 그건 좀 조치를 취해야 돼요. 후퇴를 하든가 하던 행동을 멈추든가 아니면 반대 동작을 하든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후퇴를 하든가. 그죠?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건 너무 방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좀 힘들어져요. 너무 아프면 진통제라도 좀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시동 걸어주는 작업이 그냥 이 팔을 몇 번 해주고 또 머리도 이렇게 한번 들어서 후 이렇게 흔들면서, 그죠? 한번 흔들어주고 도리도리도 이렇게 한번 해주면 폐가 더 잘, 오른쪽 폐가 더 잘 들려요. 들리기도 하고. 만약에 잠이 오면 한숨 자도 되는데 안 오면 양쪽 발, 양쪽 발이라도 이렇게 좀 까딱까딱 한번 하시고, 그죠? 양쪽 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좀 하시고, 그냥 조금 이렇게 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누워있으니까 편하다라는 겁니다. 오른쪽 폐가 편하다는 거는, 지금 저희들 상황에서는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편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왜 편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자꾸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른쪽 폐가 처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오른쪽 폐가 들린다는 건 내 몸에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좀 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내 몸이 편하다고 느끼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내 몸이 이상하다고. 내 몸이 불편하다고.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나가기도 싫고 그냥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런 게 생겨요. 공황장애도 생기고 막 이래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대사. 그게 신진대사죠. 신진대사. 그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자, 기본적인 동작들, 그리고 요령들. 자, 이 동영상 제가 패드를 올리기 동영상 지금 4개 올려드렸는데 이게 끝일지 더 올라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잘 활용하세요. 잘 활용하시고 좀 방법들은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했으면 방법들은 여기에서 한 10가지, 20가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가지, 20가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방법은 나한테 잘 통하는데 어떤 방법은 잘 안 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동작이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팽창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빨리 벗어나고 팽창이 걸렸으면 오른쪽 배, 왼쪽 배 이거 좀 잘 잡아보고 폐도 좀 덜 올려보고 오른쪽 폐도 좀 덜 올리는 누워서 작업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은 해줘야죠.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아도 누워서 이렇게 작업도 좀 해보고 전신을 힘들어도 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막 좀 뛰기도 하고 막 어깨도 쳐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릴 쯤에 빨리 몸이 회복돼요.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받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응용 방법들 잘 생각해. 저희 가족들한테 이거 제가 어제 저녁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오른손으로 들잖아요. 왼손을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그시 누르고 밥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숟가락 내놓고 밥 먹는 중간에 자, 입에 있던 거 삼키고 한 두세 번 흔들어 놓고 왼손 누르고 있고 오른손을 쓰고 있으면 왼손에 뭔가 힘을 줘야 돼요. 오른손으로 숟가락만 계속 들면 결국 피가 오른쪽으로 자꾸 가버리는데 결국 나중에 오른쪽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이겨버립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왼손에 약간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왼팔은 뒤로 이렇게 아래 뒤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오른팔은 위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밥 먹을 때 나는 밥만 집중해서 먹어야지 건강한 사람은 그게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매 순간순간 신경 쓰면서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회복되고 나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왜? 좀 집중 안 해도 컨디션이 좀 유지가 되는 구석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는 뭔가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많이 망가져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바깥 일에, 가정 일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러면 집중하고 이러면 안 돼요. 가족들, 자식들한테 막 신경 쓰고, 친척들한테 신경 쓰고, 제가 보면 가정에 우환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 참 평안하게 산다라는 게 참 복인데 저는 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저는 참 저한테는 복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안이 유지가 되니까 참 감사한 건데 자 하여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자 오늘 또 긴 동영상 2개나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라고 찍은 거니까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시고 분명히 여러분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2번, 3번 정도는 꼭 들어보시고 매 각각 동영상마다 2-3번 들어보시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지 자 이것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균형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요. 자, 이 폐가 자꾸 들려 있으면 여러분들 왼손에 차고 있는 중량이나 왼쪽 다리에 추가 중량을 차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폐가 자꾸 들리면 이런 중량이 자꾸 내려갈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동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도 이거 작업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왼쪽 다리가 무거워진다든가 왼쪽 팔이 모래주머니가 불편해지다든가 윗배가 빵빵해진다든가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면서 중량을 내리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옆구리를 차고 있으면 옆구리가 막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폐가 들리면 대장에 있던 것들이 오른쪽 소장을 통해서 왼쪽 소장, 창자 전체로 계속 가스와 피가 들어와요. 오른쪽 폐가 들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막 설명했던 게 이거예요. 오른쪽 폐가 들어 올려지면 대장과 오른쪽 소장, 그러니까 맹장을 통해서 연결성이 자꾸 올라가서 대장과 소장 간의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도 살아나고 대장도 정상화가 돼요. 지금 대장과 소장 간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50%가 끊어졌다. 어떤 사람은 80%가 끊어졌다. 어떤 때는 100%가 끊어졌다. 100% 끊어지면 완전히 제가 공황장애 온다 그랬죠. 대장과 소장 간의 연결이 끊어져 보면 배가 축 처져버리고 이상해져 버려요. 하여튼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좀 이해를 하고 운동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른쪽 폐가 들리면요. 대장에 있던 것들이 오른쪽 소장 거쳐서 왼쪽 소장 거쳐서 위장으로 자꾸 오면서 배가 꾸르륵 꾸르륵 그랬다 갑자기 방구가 푹 나왔다가 또 배가 아프기도 했다가 또 창자가 열감이 확 들어왔다가
막 변화가, 막 변화무쌍한 변화들이 막 생기다가 또 갑자기 잠잠해져서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이런 느낌도 갑자기 왔다가 또 편하다가 또 갑자기 또 뭐 다리나 이런 쪽이 뜨끔하다가 아랫배가 한번 쫙 당겼다가 막 이런 변화들이 자꾸 생겨요. 이 소장이 힘을 잃었다가 다시 이렇게 펼쳐지는 과정에서 다리와 창자에서 막 변화가 막 생겨요. 그거 놀라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몸이 좋아지는 거라면 좀 약간은 견디셔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느낌이 좋으면 명현현상이 항상 동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현현상 때문에 겁먹고 도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참아라는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해봐야 돼요.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망칠 때는 또 도망을 쳐야 돼요. 후퇴를 할 때는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아프기는 아픈데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아. 뭐 머리도 좀 맑고 뭐 몸 전체가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야. 그러면 이게 명현현상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하여튼 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동영상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기 폐 조금 덜어 올리는 거 이게 양념친다. 좀 보충 도구를 보조 도구를 사용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잘 적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